잘 몰랐지만 알고 보니 쓸데있는 이야기, 줄여서 몰쓸이입니다. 김씨의 시조는 정말 김알찌와 김수로일까?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성씨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짐작하는 대로 바로 김씨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씨는 크게 신라의 김알찌를 시조로 하는 경주김씨, 그리고 금관가야의 김수로를 시조로 하는 김의 김씨, 이렇게 나누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라와 가야의 다른 두 인물이 같은 성씨를 만들어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어떻게 동시대에 등장을 했을까요? 그냥 살아도 상관은 없지만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답을 명확히 할 순 없지만 그 예전의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김알찌에 대한 삼국 4기의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라 김알찌. 삼국 4기 탈해 이사금 편을 보면 석탈해 왕이 밤에 금성 서쪽 시림의 숲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나는 걸 들었다 그래요. 날이 셀 무렵 호공을 보내 살펴봤는데 나뭇가지에 금빛이 나는 작은 괴짝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괴짝 아래는 흰 닭이 울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 괴짝을 가져와 열어보니까 그 속에서 어린 사내 아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내 아이를 거두어 길렀죠. 그리고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알찌라고 하였다고 하죠. 금빛이 나는 괴짝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을 김씨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은 김이라는 이유가 있는데 이름을 왜 알찌라고 했을까요? 알찌라는 이름은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도 알찌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삼국사기 혁거세 거서간 편을 보면 박혁거세는 알에서 깨어나 처음 입을 열었는데 그때 알찌 거성하니 한번 일어났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 거서간이라고 하고 이후로 왕의 존칭을 거서간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김알찌를 왜 알찌라고 했는지 삼국유사 김알찌 편을 보겠습니다. 괴짝 안에는 남자아이가 누워있다가 곧바로 일어났는데 이것은 혁거세의 옛일과도 같았다. 그래서 혁거세가 자신을 알찌라고 한 일에 따라 이 아이를 알찌라고 이름 붙였다. 알찌는 우리말로 어린 아이를 뜻한다 라고 합니다. 김알찌는 금괴짝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을 김씨라고 했고 이름인 알찌는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알찌라고 했는데 김알찌 역시 혁거세와 같으므로 알찌라고 했다고 하죠. 자, 그 다음 바로 가야의 김수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가야 김수로. 삼국 4기 김유신 편을 보면 수로는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서기 42년에 구지봉에 올라가 가락의 9촌을 살펴보고 드디어 그 땅에 가서 나라를 열어 국호를 가야라 했다가 후에 금관국으로 바꾸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 편을 보니까 서기 42년 3월 9간의 추장들이 그들이 살았던 북쪽 구지에서 왕을 내려준다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구지가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붉은 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에 닿았다고 합니다. 줄의 끝에는 붉은 보자기가 있었고 그 보자기 속에 금상자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상자를 열어보니 그 상자 속에 황금 알이 6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6개의 알이 어린아이로 변해 있었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나날이 컸는데
10여일쯤 지나자 어른보다도 더 자랐다고 합니다. 그달 보름에 왕위에 올랐고 제일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름을 수로라고 하였다고 하죠.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책인 개황력이라는 책에 보면 성은 김씨이니 대개 나라의 시조가 금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을 김으로 삼았다 라고 하죠. 삼국유사에는 개황력이라는 책의 말을 빌려서 시조가 금 아래서 나와 김이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김수로의 성이 김씨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닥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죠. 마치 김수로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김씨라는 성을 가진 어떤 신흥 세력권의 수장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김알지는 금괴짝에서 나왔고 김수로는 금 아래서 나왔다고 하죠. 금과 관련되어 그 성이 김이 된 것은 기록을 통해 볼 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알지는 박혁거세의 탄생과 같으므로 그 이름을 박혁거세 알지를 따서 알지를 이름으로 했고, 김수로는 알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라고 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금과 관련되어 김이라는 성을 가지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당시 신라인들은 자신들의 성씨가 김씨인 이유를 김알지와 김수로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삼국사기 김유신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인들은 자신들이 소호 금천씨의 후예라고 여겼기 때문에 성을 김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김유신의 비문에도 헌원의 후예이며 소호의 자손이라 하였다. 남가야의 시조 수로도 신라와 성이 같았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라와 가야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국의 전설의 삼황오제 중 한 명이었던 소호 금천씨의 후예였기 때문에 금천씨의 금을 따서 자신들을 김씨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또 다른 금성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라 문무왕릉비를 보면 투후 제천지윤이 7대를 전하여 15대조 성한왕은 그 바탕이 하늘에서 신라로 내려왔다. 그리고 당나라에 살았던 신라인 김씨 부인의 묘지명이라는 뜻의 대당 고 김씨 부인 묘명을 보면 신라 김씨의 조상이 소호 금천씨에서 시작하여 투후 김일제를 거쳐 신라 김씨로 이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후란 누구일까요? 투후는 바로 투후 김일제를 말합니다. 김일제는 흉노의 좌현왕이었던 휴도왕의 태자였다고 하죠. 우리가 흔히 흉노족이라 불리는 흉노, 이 흉노가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었는가 하면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망하고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북방의 흉노를 정벌하려 했다가 유방이 또한 죽을 뻔한 엄청난 패배를 하였죠. 한고조 유방 이후 9대째 한무제가 나오기 전까지 한나라는 흉노의 조공을 바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김알지와 박혁거세의 알지, 박혁거세의 왕비였던 알령, 여기서 나오는 알이라는 말 역시 그 뜻을 보면 가로막다, 한가하다, 흉노의 왕비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알이라는 것은 흉노의 왕비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흉노의 황제는 선우라고 하는데요. 이 선우라는 말은 택리고도선우라는 말의 약칭입니다. 택리고도선우는 위대한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선우의 황후를 알지라고 한다고 하네요. 택리,
또는 탱글이라고 발음되는 이 말은 북방 기마 민족의 그 어원을 둔 말로서 하늘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탱글이라는 말은 우리의 단군이라는 말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말이라고 하죠. 소호, 금천과 흉노 그리고 고조선의 단군은 어떤 연결성을 가진 거대한 고대 제국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고대 중원 지역에 있었던 소호, 금천이라는 인물 혹은 세력이 흉노의 대제국으로 이어지거나 관련이 있었고, 이러한 흉노의 왕자 김일제의 세력이 동쪽에 신라와 가야에 어떤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연결고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스키타이와 흉노로 이어지는 비밀 속의 황금 제국은 과연 신라와 가야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왜 신라인들은 자신들을 흉노의 왕자 투후 김일제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라의 김할지와 가야의 김수로는 분명 기존의 세력과는 다른 새로운 세력으로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 황금 혹은 쇠를 다루는 고급 기술 그리고 강력한 세력을 가진 존재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그들은 기존의 권력층들 그리고 토착민들과 자연스럽게 융화되고 조화되어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육지를 통해 북쪽에서 들어온 건지 해상을 통해 남쪽에서 들어온 건지 꼭 하나의 정의를 두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석탈의 경우 해상으로 들어온 세력이라는 것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죠. 석탈에는 김수로와 김할지 이 둘과 모두 인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인도의 남부 타미러 계열, 석탈에나 허황호 같은 타미러 계열의 세력권과 북방의 기마민족 계열인 흉노라는 세력과는 어떤 필연적인 인연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가 우리의 오래된 역사서 속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느낌입니다. 이 땅에는 고조선의 유민들 혹은 또 인도의 남부 세력권, 북방의 기마민족 세력권이 융합되면서 차츰 서로의 권력을 합하기도, 때론 나누기도, 그리고 견제하기도 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갔던 건 아닐까요? 신라와 가야가 병합되면서 북방 기마민족 계열의 세력이 우세해지고 지금의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다르다고 말하는 이러한 민족 구성이 처음부터 어떤 거대한 하나의 민족적 공통성을 지닌 연방체로서 출발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분명한 건 우리는 이 땅 위에 우리끼리만 살면서 순수 혈통의 단일 민족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지금의 한반도를 벗어나 본 적도 없고 한반도에 살지 않던 다른 사람들과는 섞여 본 적도 없다는 순수 혈통, 이러한 순수 혈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넓은 안목과 인지를 확대시켜 우리의 의식 수준을 넓혀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흉노의 자손인가 아닌가에 대한 말을 섣부르게 하지는 못하겠네요. 김씨는 어쨌든 김할지와 김수로의 후손이라고 우리의 역사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곁에서 또한 흉노와 같은 북방 기마민족의 관계성을 말하는 여러 자료들 또한 있죠. 이는 후세를 위해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갈 길을 열어주는 학자들이 앞으로 더욱 명확히 밝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후손들이 이어서 명백하게 알아가고 연구해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